성립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 사실 분석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이거는 처음에 이제 제가 분석을 할 때 항상 말 자체가 가진 의미, 말 자체. 이건 더 이상 이제 글로 적혀 있지만 글이 아닙니다. 왜냐? 말로 우리는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말 자체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다. 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진짜 이제 국어 언어학적으로 주어 동사가 뭔지 궁금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어학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용 파악을 위해서 도구로 이걸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 말에서는 도대체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일까요? 지금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게 정답이에요. 이래서 연기가 속된 말로 더럽게 힘든 겁니다. 왜냐면 너무 광범위해요, 생각보다. 근데 그래서 하나씩 뜯어봐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거부터 정리하고 보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심사위원. 그쵸. 최초에 이 어떤 질문을 하나 하거든요. 뭐 배우하고 싶은, 연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뭐 질문이 있어요. 했던 이제 그 질문자. 근데 질문자를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심사위원 이겠죠. 예, 심사위원 한테 하는 말이구나.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나는 배우. 그쵸. 배우고 이 오디션 같은 걸 보러 온 사람이겠죠. 심사를. 그리고 질문을 받았어요. 배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텍스트를 봤었을 때 자, 일단 거기서부터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출연하셨는데 일단 보는 거예요. 뭔가를 했어요. 그죠? 뭔가를 한 게 사실 동사의 출발점이죠. 뭘 했는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쵸?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빠가가 있어요. 이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연기가 더럽게 힘든 겁니다. 이거를 그냥 텍스트만 하면은 누가 뭐 했다라는 거가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인지하고 있어요, 표현자가. 아빠가 했다가 있는 상태에서만 하더라도 이 텍스트를 전혀 다르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말을 하고 봤었을 때 이 화자는 무조건 아빠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서 하셨는데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텍스트를 소화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뭐 했는지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했어. 근데 최악이죠. 대가예요. 대 하고 넘어가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단 이 첫 부분은 아빠가 했다. 근데 뭘 했냐? 출연을 했다. 뭘 출연을 했어요? 어디에 출연했어요? 작품에 출연을 했다. 이 첫 번째 맥락에서는 아빠가 작품에 출연을 했다예요. 여기만 해도 4개의 개념이 생겨요, 이미.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가려면 힘들어요. 아빠가 뭔가를 했다. 근데 뭘 했냐고? 출연을 했다. 어디에 출연을 했는데 아빠가 작품에 출연을 했다. 여기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출연했다는 거죠? 작품에 출연했는데 그 작품 개수가 몇 개예요? 100개. 100개인데 100개가 넘게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헷갈려지는 게 생깁니다. 아니, 아까 주어 동사를 찾으라고 했었는데 주어를 이제 아주 간략하게 흔히 은, 는, 이, 가라고 했는데 100개가? 뭐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 찾기 게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개냐면 이 문장 구조 자체를 파악하기 시작하면 돼요. 아빠가 뭔가를 한 건데 아빠가 출연을 했어요. 어디에? 작품에. 근데 어떤 작품들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100개가 넘게 작품에 출연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순서를 바꿔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가면은 작품에 100개가 넘게 출연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좀 구조를 바꿔서 내가 말로서 이해를 해보자면 100개가 넘게 작품에 출연하셨다는 거예요. 100개가 넘게 작품에 출연을 했다. 누가? 아빠가 뭔가를 했다. 출연을 했고
넘게 출연을 했고 100개가 넘게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작품에. 그럼 작품에라는 개념 따로 좀 봐야 되고 이 작품에가 넘게도 따로 봐야 돼요. 뭐가 100개가 넘게. 요게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겠죠. 아빠가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하위 개념에 있는 거죠. 이걸 문장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속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데 우리는 이 개념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했는데 출연을 했구나. 왜? 어디에? 작품에 출연을 했구나. 누가? 아빠가 100개 넘게. 와, 여기서 이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쉬었어요. 뭐 쉬었어요? 누가 쉬었어요? 아빠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빠가 소원이셨다. 뭐 하는 게? 대사 한 줄. 그쵸.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아빠가 하셨는데 아빠가 이셨어요. 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이게 앞 문장만 봤었을 때 주어는 똑같은데 아빠가 뭐 하셨고 소원이셨다. 이건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게 더 핵심만 남기자면 아빠가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얘를 이해하고 접근해야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아빠가 소원이셨어요. 인데 뭐가 소원이었냐?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러프하게 스케치가 좀 그러시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연습할 때 이제 이걸 써놓은 거예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빠가 쉬었어요. 아빠가 소원이셨어요. 이거를 또 이게 흔히들 막 끊어 읽기라고 부르면서 막 넘게 막 끊고 100개가 끊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함정에 빠집니다. 그럼 그대로 다 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연기를 할 줄 모른다가 이제 드러난 거죠. 소원이 쉬었어요. 이런 식이 이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빠가 뭐뭐 하셨는데 뭐 하셨나? 이셨어요. 소원이셨어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면. 근데 소원이 쉬었어요. 그럼 소원이라는 사람이 쉬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실제로 대다수의 배우가 이 대사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특히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많이들 배우들이 헷갈리는 게 일하러 갔다 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일을 하러 갔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하러 갔다고 자꾸 얘기해요. 일은 숫자 1입니다. 일은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많이들 실수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배우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정도로,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에요. 요 정도로 이게 언어 습관적으로 일하러 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일로만 표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어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어적으로, 언어학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표현들, 그리고 흔히 비표준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허용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흔히 이제 많이 하는 짜장면. 이게 결국 하도 짜장면 써가지고 짜를 허용을 해줘버렸어요. 원래 자장면이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또 있죠. 효과라고 하기로 했는데 이게 비표준어예요. 효과라고 하세요. 효과. 근데 효과가 좀 맞는데 사실 사람이 표현해보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좀 말 맛이 안 산다 해서 결국 효과도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학을 뭔가 정리해서 표준어로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일하러 갔다 왔어 라고 해도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원래 정석이 있고 정해진 게 있긴 하지만 의미가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께 더 잘 전달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허용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소원이 쉬었어요 라고 허용해 달라고 자꾸 우기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내용 전달이 전혀 안 되잖아요. 소원이셨어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하라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끊을 길이 다 끊어요. 그럼 어떻게 소원이셨어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아버지가 소원이셨어요 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런 거 이제 뒤에서부터 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씩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좀 더 나눠보자면 셨어요고 이셨어요예요. 어떤 이셨어요? 소원이셨어요. 요렇게 말 맛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최소 단위들 말 맛들 살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하나씩 이어서 먼저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소원이셨어요. 뭐 아직까지 뭔진 모르겠지만 뭐뭐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아직까지 뭔진 모르겠지만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아직까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을 자꾸 붙이냐면 그게 열쇠예요. 전사 같은 걸 가져가는 열쇠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는 전에 뭔가가 있는 중간에 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 연기를 하면서는 좀 풀어지면서 다시 좀 잘 가는데 첫 대사를 못하겠다. 첫 대사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스스로 잘 인지 못하고 나는 연기를 할 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 텍스트 전체 내용에서도 중반부나 아니 초반부 한 두세 줄 정도 지나고를 잘랐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연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쭉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갈게요 하면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연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중요해요. 이 연기의 처음에 성립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1차적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을 애써 무시하면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씬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기존에 있던 게 분명히 있어야 돼. 왜냐면 거짓말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알 텐데 아직까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뭐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라고 하는 거랑 뭐뭐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달라요, 두 개가. 근데 이게 사실 이 원리를 마스터하면은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나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큰 차이 없이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연기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최소 단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도움닫기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워밍업 같은 게 필요해요. 어디? 씬에 다가가는데, 상황에 내가 하나씩 걸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레디 액션하고 바로 작품에 100개가 넘게 출연하시 이런 식으로 연기하면 절대 안 돼요. 레디 액션 듣고 액션도 에너지 받고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연기 들어갈 때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걸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붙여주는 게 또 습관화돼서 모든 대사를 하기 전에 아직까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착안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뭐 한 줄?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이렇게 말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다 만들고 나서 이 말을 다시 해보면은 말이 아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까 뭔가 잠깐 소화했던 게 이제 그 부분이 좀 헷갈려지는 거죠. 인물에 대한 것들, 이 연기를 어떤 식으로 좀 라이트하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진짜 그냥 내가 하는 말인 것처럼의 한정이 여기 있어요. 왜냐? 이 말 구조를 우리는 일상에서 이해하면서 말을 하는데 때론 귀찮아서 이상한 톤을 써요. 방금처럼. 사실 이 말을 정확하게 하자면 때론 귀찮아서 이런 톤을 써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때론 귀찮아서 이런 톤을 써요. 이렇게 하나 가지고 녹여서 얘기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응용이에요. 변주를 주는 거고. 근데 내가 정석에 대한 부분들이 마스터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변주를 연습하게 되면은 정석이 없어져요. 정석이 없어진다는 거는 이 내용 자체 최초로 배우가 이야기꾼이라는 속성 이거를 무시하고 접근하게 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쭉쭉 이렇게 쭉 나가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게 어쨌든 여기서 혼자 또 하게 되셨을 때 자문자답들을 하면서 가시면 돼요. 자문자답들. 근데 그 자문자답을 지금 제가 했으니까 해드릴게요. 이게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 정도로 소화를 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거를 원리 자체는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긴 있어요. 그냥 이거 한 10,000번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생겨요. 10,000번 정도 연습하면은. 근데 이걸 구조 이해하는 거를 자꾸 훈련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빨리 도착한다는 거죠. 10,000번에 도착할 거 1,000번쯤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할 건데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대답들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 이야기가 지금 이셨다는 거예요?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셨다는 거예요. 그쵸, 이셨다는 거죠. 뭐 이셨다는 거예요? 소원. 그쵸. 소원이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요것만 물어보더라도 붙여서 같이 계속 대답을 해주세요. 네. 이셨다는 거예요?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셨어요. 그쵸, 이셨죠. 네. 뭐 이셨다는 거죠? 소원이요. 소원이셨어요. 그쵸, 소원이셨죠. 네. 어떤 게 소원이셨죠?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네. 그 느낌인데 이거 일부러 조금 더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뭐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방금 전에 이제 개에서 쉬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에서 글 읽는 걸로 바뀌는 어떤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법의 핵심이 뭐냐면 제 이야기를 듣고 이 텍스트를 보면서 대답하려고 하면은 그게 생길 텐데 제 말만 듣고 이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없어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셨다는 거예요?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셨어요. 그죠, 이셨죠. 뭐 이셨어요? 소원이셨어요. 소원이셨어요. 어떤 게 소원이셨어요?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죠,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죠. 어때요? 좀 더 듣고 대답하니까 아까처럼 글을 끊는 건 없어지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서 더 이제 앞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뭘 하셨는데 대사란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출연하셨는데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쵸, 출연하셨는데 대사한 줄 아는 게 소원이셨죠. 어디에 출연하셨는데 대사한 줄 아는 게 소원이셨어요? 요거 일단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네, 여기서 좀 더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 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얼추 이 말들을 이미 알게 될 거예요. 어디에 출연하셨는데 대사한 줄 아는 게 소원이셨어요?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좀 더 제 말을 잘 듣고 지금은 집중도가 네. 이 텍스트로 막 가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제 말만 듣고 말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디에 출연하셨는데 대사한 줄 아는 게 소원이셨어요?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어때요? 조금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하려니까 의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의식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한 번이라도 필터링이 여기로 갔다가 다시 말을 내뱉으면은 무조건 읽기가 돼요. 근데 말하는 거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면 상대가 물어본 거에 대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텍스트를 얘를 눈은 여기다 두되 얘가 내가 인지가 돼버리면은 무조건 읽기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화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물어보고 지금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여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일부러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기를 위해서 만든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을 듣고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진다라는 거죠. 자, 다시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몇 개가 넘게 출연하셨어요? 이거 그냥 요거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100개가 넘게 출연하셨어요. 100개가 넘게 출연하셨죠? 어디에 100개가 넘게 출연하셨는데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작품에 100개가 넘게 출연하셨는데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뒤에 대사 한 줄 하셨는 게 소원이었어는 되게 느낌이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 여기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가 탈출했어요. 여기서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가. 근데 지금 그 감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 텍스트가 나한테 흔히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너 텍스트가 머리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인지 안 해도 그냥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믿고 이럴 때 어떤 게 필요하면 아이 컨택이 좀 필요해요.
자, 아이 컨택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디에 100개가 넘게 출연하셨는데 대사 한 주라는 게 소원이셨어요? 작품에 몇 개가 넘게 출연. 여기로 갔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의식이 되지? 이 듣기만 해도 돼요. 도대체 아버지가 좀 어디에 좀 이렇게 100개가 넘게 출연을 하셨길래 그 대사 한 줄 해보는 게 소원이셨어요? 작품에 100개가 넘게 출연을 하셨는데 대사 한 줄 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어땠어요 방금은? 조금 자연스러웠어요. 네. 이게 약간 벗어나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놀아야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연기가 성립된 상황에서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디테일 드린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줘야지 어떤 인물의 특성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 상황적으로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좀 받아들여 볼까 랄지 이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뭔가 캐릭터랄지 인물 뭔가 내 연기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뭔가 이 대사 하나에 뭔가 연기력을 보여주겠답시고 막 덤벼들면은 진짜 10중 8구 다 이렇게 연기해요. 작품에 100개가 넘게 출연하셨는데 대사 한 줄 아는 게 소원이셨어요. 이거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사실 그냥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게 됐는데 작품에 100개가 넘게 출연하셨는데 대사 한 줄 아는 게 소원이셨어요. 이렇게 돼야지 그들이 원하는 뭔가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말 자체가 가진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걔네들이 이미 길이 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연기를 해줘야지 내가 원하던 대로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대에서 나도 모르게 쉬게 되고 개에서 끊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이제 그 방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야, 너 쪼가 좀 있는 것 같아. 이상한 톤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미 처리를 좀 더 잘해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미 처리를 잘해야 되라를 들은 날 이후부터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절대 죽을 때까지 어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들이 파악이 돼야지 그런 부분들이 스무스하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었을 때 이 방향성대로 연습들을 이제 하면 너무나도 나이스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근데 이것부터를 해야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야, 근데 계속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 네.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자, 한 문장을 소화하기 위해서 배우고 얼마만큼 노가다를 해야 되는지, 인 거죠, 진짜. 근데 이렇게 해야지 이 말이 나한테 들어와요. 이 말이. 근데 이게 왜 이 방식대로 하는 거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최초로 말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한 맥락씩. 이게 엄마를 하고 싶은데 들리는데 마부터 하면서 그게 엄이랑 마를 붙이기 위한 어떤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 끝에 엄마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 방식을 다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이거를 연기를 한다를 가장 내추럴하게 보자면은 우리 몸이 거짓말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구조를 바꿔서 이 기능들을 탑재를 시켜놔야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마법 같은 어떤 게 아니라 이 원리 자체는 거기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상대한테 이게 언제였냐면 제가 한 20살 때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고백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분의 집에 몰래 주소를 알아서 간 거예요. 느껴지죠, 이미 이 이야기의 어떤 분위기가 의도와 다르게 점점 서스펜스로 갈 것 같은. 그리고 띵동을 눌러요.
반응이 없네요. 띵동을 한 번 더 눌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적절할까? 더 무서워집니다. 여기서 택배 왔습니다. 이 시간에 택배가 온다고? 그 띵동을 누르고 택배를 이미 이런 식으로 할 때 아까 제가 띵동 누르고 나서 택배 왔습니다. 이게 대사인 거예요, 사실. 근데 상황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대사를 뭔가 소화해내고 이 원리 안에서 하면은 생각보다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밖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연습을 해도 당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러니까 자꾸 좀 더 자연스럽게 가다가 다른 의미에서 연기를 안 하게 되는. 진짜 연기를 안 하는 연기가 좋은 연기이긴 한데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연기를 한 적이 없는 그냥 읽는데 그게 뭔가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으니까 에서 못 벗어나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그 길을 그대로 걸어봤기 때문이죠. 뭔가 아닌 건 알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접근했던 것 같아요. 작품에 100개가 넘게 출연하셨는데 대사를 한 줄 아는 게 소원이셨어요. 이렇게 대사 한 줄 아는 게 소원이셨어요. 좀 붙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막 하면서 막 근데 이게 사실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만 조금 연습을 한번 제대로 해보셔도 이제 조금 책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랑 좀 연결이 되시나요? 네. 요런 개념인 거예요.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게 시작이자 전부예요. 근데 이게 다음 챕터 다른 부분들은 너무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이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꼭 이 방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한 이 개념을 최초로 넘어서지 못하면은 이건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앞으로 배우를 해나가기가. 근데 최소 여기 턱걸이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어떤 텍스트를 보고 말로 소화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근데 이거 부분들은 사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손해를 많이 봐요. 이상한 습관들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